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5일 수요일 아침 10시 1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하락으로서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그냥 이제 상승 중 눌림이 나온 거죠.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그냥 상승 중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하락 그렇게 하락폭도 크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도 없어요. 어젯밤에 왜 하락했냐? 이슈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급등했냐? 아무런 이슈도 없어요. 그죠?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했지만 이슈 없고, 어젯밤 하락했지만 이슈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좀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 물가지표, 미국 성장률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도 주목하셔야 되겠고, 또 그리고 애플 실적이라든가 이런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했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가 어쨌든 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지금까지는 올랐네, 내렸네, 그런 생각 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에 왔습니다. 그죠? 박스권 상단 자리에 왔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재료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 이제 그런 과거에 있던 기억들은 잊고, 우리는 박스권 상단 자리에 이 싸움이 어떻게 되나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일단 추세 전환이고, 못 넘어가면 또 이제 하락으로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요한 자리입니다. 몇 달간 고민하면서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우리가 그죠? 계속해서 우리 고민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고민하자 말씀드렸고,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침 그런 결론을 낼 만한 명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발표되고 실적 발표되고 FOMC 회의 있으니까 명분도 충분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긴 합니다. 대세 상승 가능성도 있죠. 그죠? 대세 하락으로 계속해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래쪽을 보고 있지만 아래쪽을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껄끄러운 점들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위기들이 있는데 그 어떤 위기나 그런 버블 같은 거 터져야 되는 건 버블들이 있는데 작년에 사실 상당히 그거 잘 터트리긴 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사실 작년에 이제 많이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위기가 날라면 뭡니까? 위기가 날라면 계속해서 풍선의 비유를 드리는데 풍선에 바람이 꽉 차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빵 터지면 소리도 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이게 한 번에 터지면 위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구멍을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뚫어가지고 천천히 이 압력이 빠져나가게 하면은 큰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죠? 약간 작년에 비트코인 같은 걸 보면은 작년 내내 비실비실 죽였단 말이죠. 또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헝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작년뿐만이 아니에요. 헝다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지금 이 압력을 서서히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헝다 이슈는 그저 만성적인 질환의 느낌이죠. 그죠? 원래 어떤 위기가 나려면 급성 뭔가 이런 게 급성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만성적인 이슈로 위기가 나기는 안 나는 건 아닌데 만성적인 이슈로 위기가 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 하여튼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다양한 어떤 금융위기의 씨앗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버블, 주식시장 버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버블이 슬금슬금 압력을 작년에 잘 빼면서 연착륙됐다는 점은 분명히 대세 상승의 조건, 위기가 안 나고 안전하게 세상이 또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서 딱히 어떤 위기의 씨앗이라고 보이는 게 특별히 없긴 해요. 물론 일본 최근에 좀 위험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요즘 싸우고 있죠. 시장과 싸우고 있어요. 완화 정책의 진실 왜곡하면서 시장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니케이 아시아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그런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한 거죠. 그죠? 저는 그 시장과 중앙은행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 둘 중에 한 놈이 이기면은 어떤 그 결론이 나는데 시장이 이기면은 위기로 변질될 수 있다. 그나마 그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기면은 그냥 괜찮게 지나갈 수 있다라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그나마 지금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라고는 이런 건데 이런 걸로 위기가 날까? 이런 걸로 위기가 날까? 솔직히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방구석에서 앉아갖고 HTS나 보고 있는 제가 어떤 금융위기의 씨앗을 찾는 게 그게 금융위기의 씨앗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면 중앙은행장들은 그거 다 알고 이미 어떻게 손을 써놨겠죠. 그죠?
글쎄요, 이게 뭐 진짜 어떤 위기의 씨앗이 어디서 뭐 싹트고 있는지 어쩐지 뭐 그런 거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슈들은 그냥 딱히 보면은 뭐 지금 당장 어떤 이걸로 뭐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하도 그 파워르장이 매를 계속 때려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매를 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당장 뭐 눈에 띄는 뭐 그런 건 없긴 없어요. 물론 근데 그죠, 위기라는 건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데서 빵 터지는 게 이제 위기이긴 하기 때문에 글쎄요, 어디선가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진 그런 거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건 뭐다, 그래, 시장을 보면 된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주식시장이 지가 뭐 어디 넘어가면 괜찮은가 보다, 주식시장이 어디를 붕괴시키면은 아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날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들 조금 좀 마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락 마감을 했다. 예, 하락으로서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고, 뭐 하락했던 뭐 재료 이런 걸 뭐 굳이 찾자면은 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서비스 PMI, 뭐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제조업 PMI 보시면 뭐 46.8, 뭐 서비스 PMI 46.6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단 좋은데 50 아래에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어쨌든 이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구나, 뭐 요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리고 뭐 다양한 경제 지표들 말고 저기 그 뭐야 기업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기업의 실적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 3M, 뭐 GE 제너럴 일렉트릭, 또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있겠죠. 3M 혼자 좀 물 말아 먹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미국 본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발표됐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본장에서는 비리비리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4% 상승했다 시간 외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 외에서 4%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그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살짝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미국 선물 시장이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아서 이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하락 중인데요. 왜 하락 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긴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리비리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지난 2거래일 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 설 연휴에 많이 올랐잖아요. 1월 20일, 1월 23일 요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못 하고 있다.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좋을 거를 시장이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약간 선반영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반응이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은 뭐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뭐 미국 증시 워낙 급등해서 중간에 하루 쉬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눌림입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마감을 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이제 3거래일 동안 어디 넘지 못한 꼴이 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아직 이렇게 마감한 건 아니죠. 오늘 밤은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와 있다. S&P가 뭐 보시면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가 뭐 중요한 어떤 저항대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항대에 와 있죠. 저항대에 왔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뭐 조정이 나타나는 거고 쉬어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잘하면 꺾일 수 있는 거고, 아직은 근데 일단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 이쪽의 매물대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직은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는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강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죠, 뭐 말씀드렸던 그런 매물대에 지금 딱 걸쳐 있는 거예요. 하락해야 될 때 하락한 겁니다. 일단 근데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고, 글쎄요 뭐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마감이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하락 베팅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은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 색안경을 빼고 볼 때라고요.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가 지금까지 뭐 지난 2주간 올랐다, 그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뭐 지난 2주간 뭐 떨어졌다, 지난 1년간 떨어졌다, 이것도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상단입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
여기서 이제 이 뭐 그 옛날에 있었던 뭐 다양한 생각들 잊으시고 냉정하게 이 자리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냉정하게 이 자리만 딱 보셔야 되겠고, 뭐 지난 2주간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거다 이런 생각도 필요 없고, 아 지난 1년간 내렸으니까 여기서도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냉철하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락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그 어떤 큰 추세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조만간 하여튼 결과가 나오겠죠. 이 싸움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그 FOMC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싸움 뭐 오늘 밤에 결정된다 그게 아니고 좀 오랫동안 시간이 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전히 뭐 다양한 불안감들 살아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직까지 뭐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 여전히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조용합니다. 달러 인덱스도 특별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아 중요한 이벤트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벤트 확인하고 움직여야겠다.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죠, 그죠?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일단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일단 전저점을 붕괴시켰던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끝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다 채권 투자하실 분들 채권 투자 어떤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하여튼 뭐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증시 뭐 특별한 이야기 할 거 없고 오늘 이제 한국 증시 볼 건데 한국 증시에도 그 재미난 이슈가 있긴 있죠. 요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주에 우리 사주 보호예수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뭐 어떤 악성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요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뉴스 나온 거 참 요거 뭐 요런 거 좀 더 좀 보자면은 사실 지금 맞아요. 약간 2019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을 또 2018년 19년 사례를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19년에 많이 빠졌죠, 그죠? 19년하고 20년 초에 많이 빠졌는데 그때와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때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닮은 꼴이긴 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게 뭐든 타이밍이 있거든요. 어떤 뭐 2020년 3월 달처럼 그런 큰 경제 위기가 오거나 뭐든 하여튼 위기가 오려면은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제 생각엔 여기서 시간 많이 끌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만약에 이제 위기가 올 거면은 이제 뭐 위기가 올 거라면 제 생각엔 뭐 상반기를 넘겨서는 안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만약에 진짜 네가 진짜 만약 그 세계 경제가 무슨 일이 생길 거다 그러면 제 생각에 올해 상반기 안에 결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뭐 어쨌든 저 따라서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솔직히 뭐 아래쪽으로 뭐 2년 3년을 들고 간다 그거는 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올해 뭐 제 생각에 올해 상반기 내에 어떤 뭐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더 이상 시간이 만약 아무런 위기도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엔 별로 하방 보시는 분들께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 지금은 딱 그 버티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가 이 지난번에 쌓아놨던 그런 버블 뭐 이런 걸 가지고 지난번에 쌓아놨던 그런 체력을 계속해서 좀 깎아먹고 있는 좀 그런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영끌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들 뭐 부동산 다들 부동산 투자하고 뭐 주식도 빚내서 사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겁나게 버티고 있는 시기란 말이죠. 지금 이제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계속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 아무 일도 없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아래쪽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굉장히 좀 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때이긴 해요. 그런 조건들이 딱 맞긴 맞습니다. 뭐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 봐도 그렇고 고용시장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뭐 기타 뭐 증시 뭐 이런 걸 봐도 그런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별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좀 이제 그죠? 생각을 좀 많이 고쳐야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저는 아무튼 올해 상반기 정도가 무슨 일이 생길 거면 꼭 그때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이제 그 작년에 빚내서 뭘 했던 사람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같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 이제 그게 조만간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이야기를 해봤고, 한국 증시 이야기하면 되겠죠. 한국 증시는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했으니까 그거 일단 반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갭상승 출발했네요. 야, 갭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은 여기 넘어가면은 상승 추세 전환이네요, 그죠? 상승 추세 전환 지금 이제 될랑말랑 하고 있네요, 그죠? 다만 이제 이 갭상승이 너무 심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진정으로 안착했는지는 제 생각은 몇 거래일 정도의 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테스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뭐 안착했다는 가정하에 상승 추세로 일단 뭐 전환이라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환됐네요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서 못 넘어가면 이거 이제 오버슈팅 돼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모 아니면 도인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거 오늘은 일단 안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자리를 지금 그 63,000원인데요. 63,000원 삐끗해 가고 다시 무너져 갖고 이 아래서 다시 논다. 그러면 그거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오늘 중요한 자리를 지금 미국장에서 급등했다고 지도 급등해서 지금 따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라 이거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기는 좀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좀 이 자리에 대한 신뢰도 테스트 잘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넘어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오랜 하락 추세는 끝내고 일단 뭐 상승 전환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요. 고점 여기 넘어가면 일단 상승 추세 전환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점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 맞긴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진 속임수 있으니 아직까지는 이 돌파한 차가는 꼬라지로 봐서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으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휘바람 불 때는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르고 있고 오늘 하여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네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일단 원웨이 상승의 분위기가 좀 나긴 납니다. 그러나 아직 코스피는 어디다? 중요한 자리 안 넘어갔다. 중요한 저항이죠. 여기 324. 대충 325라고 할게요. 325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거 그죠?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어요? 진짜 나는 어떤 의지가 있다. 나는 아래쪽으로 나는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다. 나는 진짜 고위험 감소 성향이다.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이 가격대는 한 번쯤 들이대야 되는 가격대가 맞긴 맞죠. 삼성전자는 이제 위에 있는 고점을 넘어갔지만 선물은 안 넘어갔잖아요. 이건 눈치 볼 것도 없단 말이죠. 삼성전자야 여기 보시면은 전고점 자리를 확실히 일단 넘어가고 있으니까 야 쟤는 좀 센데 라고 하면서 몸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선물은 325가 고점이고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이 정도가 매물대겠죠. 예. 여기 네모친 이 구간이 딱 매물대인데 매물대잖아요. 매물대고 만약 내가 아래쪽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위기가 올 것 같다. 나는 아래쪽으로 보고 있다. 난 의지가 강하다. 난 위험감도 성향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 쫄 거 있습니까? 이런 자리가 기회죠. 그죠? 다만 이제 오늘이라는 거는 아니고 이 정도 가격대에 왔으면 이제 입꼬리가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도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지난 2주간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난 2주간 올랐건 지난 2주간 내려갔건 지난 1년간 떨어졌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여기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 증시도 이제 같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저항인데 이렇게 갭상승으로 어떤 전형적인 오버슈팅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 더군다나 변동성 지수가 왜 오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여전히 이런 상승을 보고 좋아하기는 좀 이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고점을 넘어갔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근데 코스피는 아직 약한 걸요.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까지 저렇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지수가 뒤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야 이제 오늘 올랐으니까 뭐 이제 오버슈팅 끝나고 내일부터 하락이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오르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거는 하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일주일 연속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그럼 엄청 오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버슈팅 한번 걸리면 진짜 무섭게 걸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들 변동성 지수 급등하면서 시장이 겁나게 급등하던 때가 여기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초라고요. 이때 변동성 지수 급등하면서 시장이 오버슈팅 줬는데 미친 듯이 올랐어요. 거의 한 40포인트 이 정도가 거의 1, 2주일 만에 올라 버립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오버슈팅에 걸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아다리가 안 맞으면 그렇게도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아무튼 상승하면서 이렇게 뭐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결코 지수의 장기적인 상승에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일단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올라간다라고 더 봐주시고 아래쪽에 대한 꿈은 제 생각에 버릴 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이 중요한 저항대에 왔으니까 그죠? 뭐 아니면 도니까 들이대 봐야 되는 거죠. 지난 2주간 올랐던 게 뭔 상관이고 지난 1년간 빠졌던 게 뭔 상관이냐. 그냥 냉철하게 이런 현상들만 딱딱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뭘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지금까지 오늘 뭘 하라는 건 아니고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 생각에 이렇게 강한 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내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좀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도 전혀 안 늦으니까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도 지금까지 보시면 계속 특별한 변화 이런 게 없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죽여놨어요. 변동성 굉장히 죽여놨어. 전 하여튼 뭔가 좀 수상한 냄새는 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냄새가 깨끗하진 않아요. 뭔가 구릿구릿한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죠? 증시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 환율은 변동성 죽이고 있네. 그리고 약간 좀 낙폭과대 이런 삘이 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저의 생각이고 하여튼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이런 자리는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아직 신규로 뭘 하기는 아니다. 그죠? 아직 신규로 할 때는 아닙니다. 아직 뭔가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손실은 누적시키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수익 깔고 계시다면 수익은 계속 누적시키시고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건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건 일단 계좌에 플러스 찍혀 있으면 끝까지 들고 가시고요. 하락 찍혀 있으면 일단 계좌가 까먹고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되고요. 그죠? 간단한 원칙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